세계 최초 삼진법 반도체 개발이 가지는 의미와 범주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법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 어제 난 기사입니다. 삼진법 반도체를 처음 개발했다는 것은 아니고 대량 생산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방법을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용화에는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입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이러한 그래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부위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화 알루미늄을 넣어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 낭비되던 누설 전류를 버리지 않고 정보를 코딩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칩을 소형화할 수 있고 계산이 빨라지며 소비 전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AI 등의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칩의 개발팀에 속한 분의 인터뷰를 보면 현재는 매일 충전해야 하는 핸드폰을 1000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될 것이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것이겠죠. 범주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식 과정에서 지성이 관여하는 범주화가 있는데 이는 다분히 하드웨어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기억, 메모리로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지성과 이성이 함께 범주화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관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경우에 인식의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오직 0과 1의 음양론적인 코딩만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 천지인 삼재의 코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기술이 나와서 더 높은 수를 코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서는 n개의 큐비트는 2의 n승의 정보를 코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와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 복잡해져도 문제이고 하드웨어적으로는 3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을 이미 칸트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지성의 순수 개념인 범주를 통해서 인식이 가능한데 칸트가 이것을 삼진법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생략한다고 애매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후세학자들은 매우 난감해하였으며 쇼펜하우어는 대놓고 비판하였고 스피노자의 감정이 이성보다 우선한다는 철학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범주를 정의한 것에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틀은 완전히 잘못된 틀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계를 가지지만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석에도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그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한 예로 성질에서 보면 긍정은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의 상속 개념으로 특정 집합에 소속되는지를 의미하고 부정은 그것의 여집합이며 이도저도 아닌 부분은 부분 상속으로 교집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가능한 해석 방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애매모호한 영역이 포함된 퍼지 로직은 삼진법으로 코딩하기에 적절한 것이며 삼진법 반도체 하드웨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된다면 현재의 이진법 반도체에서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진법 반도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 글을 쓰면서 철학은 죽어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음양오행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문들을 모를 수는 있어도 이로부터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속한 우주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주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